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장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양악수술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을 해서 내가 과연 양악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래턱만 수술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떤 환자들이 과연 양악수술이라 하면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양악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아래턱 수술만 해도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양악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악수술이라는 것은 위턱을 상악, 아래턱을 하악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악과 하악을 함께 수술해서 치아의 위치가 바뀌는, 치열이 바뀌는 것을 양악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언론의 영향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악수술은 위험한 수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양악수술하지 않고 아래턱만 수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과연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래턱만 수술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악수술이 어떤 때 필요하고 어떤 때 아래턱 수술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악수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위턱의 위치가 정상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위턱의 위치라는 것은 3차원적으로 위턱이 표준적인 위치보다 앞으로 나왔거나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한 수직적으로 위턱이 길거나 짧은 경우. 그럼 위턱이 긴지 짧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위턱이 긴 것은 임상적으로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위턱의 앞니가 바깥에서 보이는 정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는 한 2 내지 4mm, 2 내지 4mm 정도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수직적인 거리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상악의 수직적 길이가 짧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젊을 때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조직이 처져서 주름이 생겨서 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길다든지 짧은 경우, 그리고 얼굴이 삐뚤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위턱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위턱을 수술하지 않고는 얼굴을 반듯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경우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양악수술의 적응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자분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위턱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 아래턱이 조금 나온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꼭 양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위턱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아래턱을 집어넣어 봤을 때 아래턱이 들어가는 양은 위턱이 있는 위치에서 치아가 맞는 범위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들어가는 양은 윗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는 맞는 것 같지만 아래턱은 여전히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아래턱이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악 회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턱의 위치는 정상이지만 아래턱만 집어넣어 봤을 때 여전히 아래턱이 많이 나와 보인다고 생각이 될 때 양악 회전술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경우는
윗니하고 아랫니를 함께 이렇게 집어넣어 봤을 때 윗턱의 어금니 폭과 아랫턱의 어금니 폭이 맞아야 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주걱턱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윗턱의 어금니 폭과 아랫니의 어금니 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그냥 아래턱만 수술해서는 어금니 폭 관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윗턱을 골절단을 하고 윗턱의 어금니 폭을 그것을 분절이라고 하는데 윗턱을 다시 쪼개서 어금니 폭을 넓혀줌으로써 윗턱과 아래턱의 어금니 폭을 맞춰줄 수가 있다. 이러한 때에도 양악 수술이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환자의 교합, 이의 맞물림이 정상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뭐 치과 교정 치료를 하지 않고 턱이 나와 보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악 회전술을 통해서 교합의 변화 없이 측면에서 봤을 때 턱이 나온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적인 양악 수술의 적응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윗턱의 위치가 정상이라면 아래턱만 집어넣고 여전히 턱이 좀 나와 보이면 턱끝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아래턱 수술과 턱끝 수술을 통해서 아래턱에 나온 정도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래턱을 잘라서 턱끝 수술을 통해서 턱끝을 후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턱끝 수술을 통해서 턱끝을 내거나 길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뼈를 높이거나 내는 정도와 비례해서 연조직이 형태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턱끝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턱끝을 4mm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연조직이 4mm, 3mm 들어가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턱끝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위해서는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가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자가 양악 수술과 관련해서 질문을 가지는 것이, 왜 환자가 양악 수술은 위험하고 아래턱만 수술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래턱 수술만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양악 수술이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악 수술이 다른 미용 수술,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코 성형 수술에 비해서 위험하다는 뜻이지, 아래턱만 수술하는 편악 수술은 안전하고 윗턱, 아래턱을 함께 하는 수술은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악 수술 혹은 편악 수술, 이러한 턱 교정 수술을 할 때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래턱 수술할 때 발생을 합니다. 아래턱 수술할 때 하치조신경, 아랫입술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손상을 받는다든지, 물론 이러한 빈도는 낮지만 그러한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턱관절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고정이 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윗턱 수술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래턱 수술할 때 생기는 합병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아래턱 수술만 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양악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